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몇 가지 좀 종목들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좀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바이오시밀러의 대표주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최근에 그 전에도 이제 한번 좀 상한가를 기록했고 최근에 흐름 아주 좋은데 아무래도 좀 이 바이오시밀러 쪽이 최근 들어서 좀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화이자의 이슈가 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월 9일 날 이제 화이자가 제네릭 업체인 호스피랄 좀 인수 발표를 하게 되면서 셀트리온이 좀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이게 이제 그 화이자의 호스피라, 특히 이제 그 호스피라가 일반적인 제네릭 기준으로 전 세계 이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30위권 정도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를 인수한 주요 목적이 그 단순하게 제네릭뿐만이 아니라 호스피라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의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하겠다.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셀트리온 중심으로 좀 바이오시밀러 업체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호스피라가 또 셀트리온에도 지분 참여를 또 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죠. 그리고 또 이제 13일 날 마찬가지로 미국 FDA에서 존슨앤존슨의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미국 특허 재심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 심사에서 이제 최종 특허 거절이 좀 통보가 됐어요. 최종 특허가 거절이 되면서 이 레미케이드의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보유한 그 램시마가 레미케이드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미국 출시가 빨라질 거라는 좀 소식들, 그리고 그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을 좀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바이오시밀러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복제약인데 복제약 제조하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제네릭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저희가 네.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렇게 굿뿐만 아니라 저희가 먹는 대부분의 약은 좀 제네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가 일반 복제약 제네릭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생물학적 배양을 통한 제제를 원료로 만든 복제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렇게 좀 열광을 하냐면은 이 생물학적 배양, 그러니까 일반 합성 의약품이 제네릭이라는 거고요. 일반 그 화학 합성의 제네릭인데 이 화학 합성보다 이제 분자량이 크고 구조가 좀 복잡한 고단백 성분의 약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항체 의약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고 수익성도 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의 사람들이 조금 기존의 제네릭과는 좀 다른 시각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들의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오리지널 특허권을 획득한 이제 오리지널 약품이 생기게 되면은 그 특허권의 약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는 시점이 왔고, 그 복제약을 만드는데 일반 합성 의약품이 아닌 바이오시밀러 고분자 단백질 의약품들의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 부분에 바이오시밀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은 이 상위 10대 의약품의 이제 매출 현황 및 특허 만료 현황이 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저 약품들을 좀 합산을 하면은 이게 70조 원입니다. 70조 원의 매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렇게 오리지널 특허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게 되는 원년이 14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2012년에만 해도 그 제네릭 시장이 이 같은 이제 특허 만료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갔던 그런 시대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말씀대로 70조 원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요 항체 의약품들의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표에서 얘기한 건 거의 다 이제 해외 업체들이잖아요. 좀 경쟁 심화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돼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예. 사실 국제 제약 산업 규모가 사실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의료 선진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유한양행이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작년에 매출 1조를 넘어서면서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사실 1조라고 하면은 제약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이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표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약 하나에 10조가 넘거든요. 그 회사들은. 약 하나가 매출이 10조가 넘는 거예요.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모든 서비스, 의약품 이런 걸 다 합쳐서 겨우 1조밖에 안 되는 정말 구멍가게 같은 존재거든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는. 네. 이 부분에서 약 하나 팔아서 11조를 넘게 버는 제약사들이 있다. 저희가 또 상위 이제 글로벌 10대 제약사들의 평균은 40조 원.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사실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조금 다릅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은 이제 의약품 생산 공장 자체가 좀 진입 장벽이 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FDA에 허가된 생산 시절을 기준으로 이제 정확한 순위가 좀 나오는데 그 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리온이 총 14만 리터로 세계 4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4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와 함께 세계 선두권을 우리나라가 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분명히 좀 바이오시밀러 산업은 좀 어떤 글로벌 어떤 제약의 어떤 흐름과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좀 지나가고 있고 시장 규모도 크고 성장성도 높고 또 진입 장벽도 높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런 기술력까지 갖고 있으면은 지금 뭐 이렇게 셀트리온 같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상한가를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한테 또 그런 문의를 이제 몇 분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이 좀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예측 가능한 투자, 저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항상 지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확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2013년도 4월이 좀 굉장히 좀 기억에 남거든요. 당시 셀트리온의 2013년도 4월 기억해 보시면은 이제 한 달 만에 좀 반토막이 났던 그 시점, 그 시점인데 대규모 공매도와 함께 이제 분식회계 의혹이 좀 불거지면서 사실 그때 당시 분식회계 의혹이 엄청났고 그렇죠.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좀 정황이 있었죠. 이렇게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그리고 대주주가 또 당시에 또 회사를 외국계 자본으로 좀 배도하겠다 사실 좀 이렇게 좀 지금 생각해도 코미디인데 그런 발표를 하면서 막 정부가 나서게 되고 막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금융위가 또 실제로 또 조사를 해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문제를 또 거론을 했었죠.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서 공매도 친 사람들은 밑으로 50% 수익 먹고요. 아래서 그대로 다시 사가지고 한 달 만에 3배 냈어요. 아니, 두 배 냈어요. 거의 2달 만이요. 2달 만에 제가 봤을 땐 그 원상복귀 한 것 같은데 아래 위로 다 먹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실제로도 서정진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는 좀 또 아무 소리도 없는 회사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알 수 없는 회사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사실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또 당시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한번 또 돌이켜 보시면 사실 2010년도였죠. 그 부분이 아직도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증권사 생활 막 시작할 때쯤에 나왔던 얘기라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시총 5천억 원 가까이 갔었던 네오세미테크가 당시에 한 번에 분식회계로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제가 증권사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거 코스닥에서 네오세미테크 하면 신성장 산업 직영부 당시에 장관이 가가지고 뭐 빛나는 회사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다 분식회계였고 그리고 또 얼마 전이었죠. 매출 1조 신화라든 이제 모뉴엘 사건. 대한민국의 웬만한 은행은 다 걸렸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모뉴엘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이 뭐 몇천억이다 다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좀 되돌이켜 봤을 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수익입니다. 수익을 내는 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 어떤 종목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깨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더 어려워져요, 지금. 그렇죠. 네. 네. 제가 사실 어려워질 줄 아시면서 사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세계 최하위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또 시장에 나온 레포트들 다 봤죠. 그리고 또 했지만 그 정확하게 그 공표된 내용들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성장성은 충분해 보이고 주가 상승률도 분명히 조금은 더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셀트론에 대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은 또 한번 다른 관점에서 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러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결말을 열어두셨네요. 네. 참 네,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성장성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이 됐었지만 여기에 있어서 투자 관점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좀 국내 이제 유사한 기업들도 좀 같이 좀 들여다볼 가능성도 좀 여지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저희가 좀 오늘 공부를 좀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일단은 좀 조심스러운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